피천득 선생은 인연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보고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멋진 인연을 알아보고 그 인연을 잘 이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읽은 구절이었는데요. 우리 세계는 한 가족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 내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마음 열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 가족 정준영입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면 너는 한 걸음 물러나고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서면 너는 그때야 나타나고 내가 남겨놓은 편지는 바람이 불어 날아가고 네가 녹음해놓은 사랑한다는 말은 그만 실수로 지워지고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도 그런 것 같은데 만나려고만 하면 우린 빗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인연이란 게 있는 건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지 서로를 아무리 원해도 사랑해도 인연이 아니면 아닌지 나는 꼭 너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은데 하늘이 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될 듯 이루어질 듯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게 꼭 일이 꼬여 가슴 아프게 우리 따라주질 않아 나를 슬프게 hey, 텔레비전에 내 얘기를 내보내면 드라마가 될 것만 같아 이렇게 운이 따라주질 않는데 어떻게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리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지지 않을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노을이 부른 인연 전해드렸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에 만나는 불교방송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2842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BBS 불교방송 애플리케이션 받으셔도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2217번님께서는 주말 인사합니다 하시면서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고요. 9898번님은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모든 이들에게 이로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는 발언문을 적어주셨습니다.
2217번님이나 9898번님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8554번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제목부터 근사한 책을 쓴 장희주 작가와의 쿠바 여행 참 좋았다고요. 네, 오늘도 이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리아 모델 배우 이병헌입니다. 다양한 토핑의 화려한 버거도 좋지만 진짜 맛은 근본에서 시작되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불고기와 아삭하게 씹히는 양상추의 조합. 불고기 버거는 롯데리아가 근본이니까. 리아 불고기, 지금 롯데리아에서.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바삭해. 맛있는 60개 치킨.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맛있는 60개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다운이 실내 건조. 비가 내리는 날에도 다운이 실내 건조라면 와, 실내 건조도 햇빛에 말린 것처럼 보송보송 햇빛 향기. 다운이 실내 건조.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어디 있을까요? 응원이 필요한 당신 곁에, 새롭게 시작하는 당신 곁에, 기댈 곳을 찾는 당신 곁에,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당신 곁에 함께. MG 새마을금고. 안녕하십니까. 맥도날드의 김창완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네요. 오늘 저녁 수고한 나에게 맛있는 보상 하나 어떠신가요? 빅맥 세트 나왔습니다. 운전 중에도 멈추지 않는 맛의 즐거움 맥드라이브. 빠라빠빠빠.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네, 정부 지원 대출금 대상입니다. 선착순이라 빠른 신청. 아, 보이스피싱이잖아. 당신 보이스 다 보였어.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 AI 위변조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니까. AI 안심은 KT, KT는 AI. KT,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00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포교지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신념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님들의 신문입니다. 불자님들이 불교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불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실천행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포교 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내주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0-44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 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석가세존의 제57대 손이자 임제정맥의 제19대 적손, 고려말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었던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은 고통의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구원의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대승교화종단입니다. 화쟁사상과 원흉회통사상을 잇는 천년의 역사, 영산제를 필두로 꽃피운 전통 불교문화의 전승과 세계화, 기도와 수행으로 밝히는 견성성불과 전법도생의 한길, 굳은 원력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전법과 나눔. 한국불교 태고종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 천년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이웃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를 쓰신 장희주 작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쿠바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검색을 통해서 이런 어떤 글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가 지난 시간 우리 장희주 작가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처럼 쿠바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또 느꼈습니다. 장희주 작가와 쿠바란 나라 사이의 인연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굳이 이야기면 뭐 전생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외국인 분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또 한국과의 인연을 말씀해 주실 때 야, 정말 특별하다. 뭐 마치 처음 왔는데도 굉장히 익숙하고 고향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는 장희주 작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쿠바라는 나라가 내 머릿속에 각인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와, 역시 무언가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나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 특별한 쿠바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제목이 강렬해요. 네.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저는 오신다고 했을 때 책 제목을 딱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기는 했어요. 이 구절이 뭔지. 네.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어디 있는 말이죠? 이거는요. 제가 쿠바 가정법원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 담벼락에 엄청나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던 어떤 문구예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쿠바 가정법원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결혼에 대한 종지부를 찍든지 뭐 찍지 않든지 이제 그거를 딱 결론을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을 제가 이 책 제목을 어떤 걸로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쿠바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는 아무래도
제가 그 담벼락에서 봤던 그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959년도에 쿠바가 혁명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쿠바의 입장에서 미제국주의를 이제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이제 경제 봉쇄 정책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쿠바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자유롭게 경제 교역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쿠바는 자기들이 1959년도에 그 엄청나게 힘든 그 어떤 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룬 이 승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국가적인 자존심을 두고 쿠바만의 불굴의 정신이랄까요?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체성이 됐고 그 정체성 때문에 관광객들도 쿠바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매료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쿠바에서는 제가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라고 또 그 제목이 쿠바의 정치적 상황과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삶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둬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 또는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주고받음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존재의 가치 그리고 생명으로서의 어떤 이어나감 그 생명으로서 살아나가고 생명을 다하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집착이라든가 또는 그런 깊은 슬픔 이런 것에 오랫동안 빠져서 힘들어하기보다는 네. 그 다음에 올 사랑에 대한 가치 그리고 자신이 사랑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건강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항상 있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사랑에 대해서 누구나 전문가이면서 또 철학적인 어떤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10대 초반부터 사랑을 많이 하고 그리고 10대 초반의 사랑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그거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개개인들이 20대가 정도 되면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어떤 삶의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그 배운 어떤 삶의 진리, 나의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할 줄 알고요. 그래서 떠나간 사랑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향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서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에서 살다가 쿠바로 갔을 때, 네. 또 이제 쿠바에서 사시다가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네. 그런 문화 차이 때문에 조금 당황했다 하시는 게 쿠바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네네. 한국에 오니까 자연스럽지 않더라. 특히 감정 표현이나 이런 네네네. 부분에 대한 네네네. 말씀이셨거든요. 그럼 이어서 여쭤볼게요. 쿠바에서는 뭐 이성에게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뭐 끌어안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반가움을 표시한다고 지난 시간에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쿠바에서는 이렇게 좀 자기의 정서, 마음 네.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쿠바에 갔을 때 좀 약간 당황해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도 남자들이 와서 손을 잡아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윙크를 자주 한다거나 당황스럽겠네요. 네네. 정말.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골목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 사람들이 눈빛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할까요? 강렬하게 쳐다봐요. 네, 쳐다봅니다. 눈과 눈을 쳐다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회피를 했거든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저희 눈을 계속 네. 쳐다본다는 게. 네. 그럼 왜 그러지? 막 약간 네. 강렬하게 눈빛.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쿠바의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그렇게 강렬하게 쳐다보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참 문화적인 차이고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혀 접해보지 않은 문화이기도 그러네요. 하죠.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런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보니까 전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도덕적인 면에서 옳지 않다, 뭐 정숙하지 않다. 저 어렸을 때 문화이겠죠. 그랬었는데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존재하는 생명에 대한 그 본능에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도 서로 끌어안고 볼키스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슬프거나 또는 이렇게 서로 북돋워 줄 때 강하게 끌어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터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으로서의 터치가 중요한데 터치를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개개인이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감정적 자극을 받거나 또는 거리를 두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터치를 통해서 제 어떤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장 작가님께서 처음 쿠바에 갔을 때 좀 당황스럽게 느끼셨던 그 부분들이 관광객으로서 쿠바를 갔을 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네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또 쿠바에서 쿠바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랄까요? 그런 네네. 거를 보면 쿠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면서요. 네네. 제가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스페인어 표현을 통해서 쓰기는 했는데요. 섬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연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또 쿠바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제 봉쇄에 있다 보니까 물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자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올드카 말씀을 하셨는데 네. 50년대, 40년대에 만들어진 차들 그게 뭐 포드 차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현대 엔진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창의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스페인어로 인벤타라고 해요. 네. 새롭게 만들어내다, 네, 창조하다. 네, 네. 근데 그 인벤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에서 오는 특유한 그 생활의 어떤 양식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쿠바에서 인벤타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물리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물건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제가 뭐 대화를 할 때 변명을 하면서 사실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네네. 그런 것들도 인벤타라고 해요. 그래서 너 인벤타 하지 마.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인벤타 한다. 변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쿠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생활 속에서의 유연한 정신을 이제 반영하는 단어이고 또 네. 하나 재밌는 거는 또 레솔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resolve 영어랑 똑같은데 해결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밖에 외출을 하는 경우는 그 물자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뷰로크라타라고 해서 그런 관료주의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든지 관공서하고 관련된 일들 있잖아요. 서류를 떼러 간다던가 또 은행 업무를 보러 간다든가 하면 하루를 그대로 다 허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갈 때 뭐 이웃들이 물어봐요. 오늘 어디가? 뭐 이러면 이제 또 그런 걸 또 얘기를 해요. 또 서서 굉장히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는군요.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제가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질문하는 게 레솔비했을 때 문제 해결했어? 항상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산재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문제, 물자가 없어서 그 물자를 구하러 시골까지 가야 되거나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접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관료주의적 체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쿠바에서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라서 그런 생활 양식을 반영하는 어떤 단어가 된 거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요. 그다음에 뭐 항상 물건이 없다 보니까 노아이라는 게 물건이 없어? 이런 거거든요. 항상 그 점원한테 물어보는 게 물건이 있냐 없냐가 아이예요. 아이. 근데 물건이 없어 그러면 노아이 이러면 아 역시 물건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항상 결핍되어 있는 어떤 그런 쿠바의 상황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루차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에스토이 루찬도 내가 지금 투쟁하고 있다. 뭐 싸우고 있다 이런 단어인데 그 루차르라는 단어는 서바이벌 해야 되는 이 생존하고 생존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네. 상황 속에서 내가 투쟁하고 있다라는 단어들. 루찬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지금 이 네. 치열하게 살고 있다, 내가 뜨겁게 네. 살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쿠바 하면 또 그 강렬한 네. 태양이 네. 떠오르잖아요. 제가 작가님이 하신 한 인터뷰에서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청명한 햇빛이 와락 덤벼들어요. 그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쿠바의 태양은 다른가요? 네, 너무 달라요. 제가 처음 배낭여행 갔을 때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정말 살아서 처음 보는 태양빛이었어요. 모든 게 투명하고 그리고 공기 속에 미세한 어떤 한 층을 걷어낸 것 같은 그 필터를 걷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살아있는 빛이었거든요. 그 살아있는 빛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그 깨끗하고 그 투명한 공기 속에서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보이는 그 그림자, 음영이라고 하죠. 그게 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날 것 같은 그런 태양빛이었거든요. 미술을 또 하셔서 그림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은 그리지 않았고 미술사를 공부를 네. 했는데, 네,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인상주의 속의 그림일 수도 있겠죠. 햇빛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시시각각 변하는지.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쿠바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매일매일 배낭여행을 하면서요. 그 태양빛이 반짝이는 그 사물들, 그다음에 나무, 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근데 지금은 쿠바에서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저 항상 창문을 다 열거든요. 그리고 쿠바의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이런 유리창 말고도 페르시아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창문은 약간 격자 창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 나무를 열고 닫을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그 나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공기가 그 나무를 통해서 약간 식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태양인데, 그 페르시아 창문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투명하게 들어오는 그 아침의 햇살은요, 제가 하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에너지를 거기에서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그 새들 존재하는, 쿠바가 정말 새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새들이 노래하는 그 소리들, 그리고 바람 소리, 그리고 부서지는 태양,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사실 한국에 있었으면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고 바빴겠죠. 네. 근데 그렇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하루 나의 아름다운 최고의 버전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오늘 내가 가진 이 생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명인으로서의 장의주라기보다는 자연인으로서의 장의주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시는군요. 바로 그 아침을 시작하면서 또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선물 같은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내볼까. 그렇게 매일매일을 선물 받듯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장희주 작가와 쿠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이 방송을 들은 분들 가운데 쿠바? 관심이 생긴다.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2024년 2월에 대한민국과 쿠바가 이제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관광 다녀오신 분들은 많습니다만 이제 또 공식적인 수교국이 됐기 때문에 다녀오시는데도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끝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으로 좀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쿠바에 대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쿠바에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발을 디디면 그 이후에 네. 2번 가고 싶고 3번 가고 싶게 만드는 독특한 매력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 매력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한국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집단적인 최면 또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선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쿠바에 갔을 때 쿠바의 공기에서 느끼는 야릇하게 이 사람을 무방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런 느긋함과 이런 여유로움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들게 되면 또 삶의 다른 면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쿠바에 여행을 가면 미국에 가는데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사시면서 새로운 문화,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삶의 문화를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쿠바를 여행지로 또는 여행을 가실 수 없다면 또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음악이나 또는 미술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접해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2번에 걸쳐서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장희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세계는 한 가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세계 여행하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인 멜로디. 오늘은 브라질의 MPB 음악을 준비했어요. 브라질의 음악 장르 MPB, 뮤지카 파퓰러 브라질레이라의 약자입니다. 삼바나 보사노바 같은 음악들을 바탕으로 해서 팝 요소를 더했어요. 민족적인 특성을 가진 음악을 동시대 언어로 풀어낸 장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해서 지금은 여러 문화와 융합해 확고한 색채를 갖게 됐습니다.
군사 정권이 간 억압의 저항에 시작된 문화 운동이죠. 트로피칼리아와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만큼 현대 브라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음악 장르이기도 해요. 바로 이런 문화 운동을 이끈 중심 인물은 까에타노 벨로스입니다. 문화 운동으로 인해 2달 동안 수감됐다 가택 연금된 후에 런던으로 망명했죠. 몇 년이 흘러 브라질로 돌아오고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었고, 그렇게 브라질을 대표하는 가수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까에타노 벨로스 하면은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꾸꾸루꾸꾸 팔로마.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연인을 잊지 못해 비둘기로 환생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Dicen que por las noches no más se le iba en puro llorar. Dicen que no comía, no más se le iba en puro tomar. Juran que el mismo cielo se estremecía al oír su llanto. Cómo sufría por ella, que hasta en su muerte la fue llamando.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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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Cantaba.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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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De pasión mortal moría. Que una paloma triste muy de mañana le va a cantar a la casita sola con sus puertitas de par en par. Juran que esa paloma no es otra cosa más que su alma, que todavía la espera a que regrese la desdichada. Las piedras jamás paloma, que van a saber de amores.
이번에는 질베르토지를 만나봅니다.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태어나 10살 무렵부터 음악학교에 다니며 아코디온, 비브라폰, 트럼펫, 드럼 등 여러 악기를 두루 익혔다고 하고요. 보컬, 작사, 작곡을 배우며 결국은 기타리스트로 정착했고 보사노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까에타노 벨루스를 만나 여러 멤버들과 함께 그룹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락, 펑크, 레게, 포크, 삼바, 아프리카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음악에 녹여내게 됩니다. 까에타노 벨루스와 함께 문화운동을 이끌면서 역시나 수감과 추방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문화부 장관에까지 올랐습니다. 뛰어난 음악가이자 정치가로 브라질의 새로운 변화를 안겼던 질베르토질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아켈리 아브라수. 삼바. O Rio de Janeiro continua lindo. O Rio de Janeiro continua sendo. O Rio de Janeiro, fevereiro e março. Alô, alô, Realengo. Aquele abraço. Alô, torcida do Flamengo. Aquele abraço. Alô, alô, Realengo. Aquele abraço. Alô, torcida do Flamengo. Aquele abraço. Mas o Chacrinha continua balançando a pança e visita a força, comandando a massa. E continua dando as ordens no terreiro. Alô, alô, seu Chacrinha. Alô, alô, Terezinha. Rio de Janeiro. Alô, alô, seu Chacrinha. Alô, alô, Terezinha. Aquele abraço. Alô, moça da favela. Aquele abraço. Todo mundo da Portela. Aquele abraço. Todo mês de fevereiro. Aquele abraço. Alô, banda de Ipanema. Aquele abraço. Meu caminho pelo mundo é mesmo traço que a Bahia já me deu. Régua e compasso, quem sabe de mim sou eu. Aquele abraço pra você que me esqueceu. Aquele abraço, alô Rio de Janeiro. Aquele abraço, todo o povo brasileiro em Tóquio. Aquele abraço da Bahia, Jorginho Gomes. Jorginho Gomes.
como disse muito bem Luiz Melodia, numa de suas canções, imprescindível para o samba, o auxílio luxuoso de um pandeiro. Do Espírito Santo, Rubem Sabino. 이번에 소개하는 음악가는 플라비오 벤츄리니인데요. 브라질 음악이 대전환을 겪었던 1960년대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삼바, 보사노바 열풍과 함께 다양한 음악 요소를 결합한 MPB 장르가 태어났고 번성했던 때였죠. 벤츄리니는 작곡, 보컬, 연주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까이타노 벨루즈를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음악을 모아서 한 장의 앨범을 내요. 이 앨범은 음악적 동료들이 대거 참여해서 벤츄리니의 음악을 더욱더 빛내주었는데요. 그 가운데 세우 데 산토 아마로, 이 곡은 까이타노 벨루즈와 함께 바흐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특별한 곡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산토 아마로의 하늘쯤 될까요? 원곡은 바흐의 아리오소예요. 감정이 풍부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인데 과연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탄생됐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Tantas estrelas dizendo da imensidão do universo nós. A força desse amor nos invadiu, com ela veio a paz, toda a beleza de sentir que para sempre uma estrela vai dizer: simplesmente amo você, meu amor. Vou lhe dizer, quero você com a alegria de um pássaro em busca de outro verão. Do sertão, meu coração só quer bater por ti. Eu me coloco em tuas mãos para sentir todo o carinho que sonhei. Nós somos rainha e rei.
sentir todo o carinho que sonhei. Nós somos rainha e rei. Olho para o céu, tantas estrelas dizendo da imensidão do universo em nós. A força desse amor nos invadir. Então veio a certeza de amar você. (8월 23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계는 한가족,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멜로망스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자신이 없다며 힘없는 그대, 어두운 나날의 힘든 그대 모습 보며 건네보는 나의 위로. 그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말 몇 마디 되는 게 없어 보일 땐 다시 한번 이 섬에 와보자고. 항상 푸르게 웃는 숲속의 모습 보며 다시 한번 힘내자고. 그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말면 마디뿐이네요. 그댄 이미 너무나 잘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있다고. 그러니
쉬어